안녕하세요.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. 오늘은요, 내 집을 보러 갈 때 꼭 봐야 할 사항들을 숲, 나무, 잎, 이 세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같이 땅야와 함께 하겠습니다. 땅야야, 안녕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오늘 주제가 진짜 필요했던 내용이에요. 집 보러 가면 막상 현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여러분도 공감하시죠? 평생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집들을 들어가 보시겠습니까? 괜히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뭐부터 봐야 할지 정말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.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사람들 눈을 훔쳐가는 게 뭐냐면 예쁜 조명, 그 다음에 멋진 소파, 깔끔한 인테리어, 여기에 눈이 확 돌아가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비싼 실수를 딱 막아줄 아주 쉬운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숲, 나무, 잎, 이 세 가지. 대표님, 숲, 나무, 잎, 이거 너무 시적인데요. 실제 집 볼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? 엄청 쉬워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. 숲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주변 환경. 나무는 한번 정하면 옮기기 힘든 아파트 단지 자체. 잎은 내가 실제로 살게 될 집 내부 상태. 집 보러 갈 때 이 순서를 절대 거꾸로 보시면 안 돼. 많은 분들이 잎부터 봐. 집 안이 예쁜지, 가구는 잘 놓았는지, 주방은 예쁜지부터 보거든. 근데 진짜 고수는 항상 숲, 나무, 잎 이 순서대로 봐야 해. 이거 너무 좋네요. 숲, 나무, 잎,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데요. 오늘 이 순서대로 하나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. 지금 메모하실 분들 첫 줄에 크게 쓰세요. 숲. 안 좋으면 집 내부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. 그럼 먼저 숲부터 한번 볼까요? 대표님이 말하는 숲은 어떤 것들일까요? 숲은 말 그대로 내가 손댈 수 없는 전체야. 예를 들면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동선, 버스, 지하철 노선, 초등학교, 고등학교가 학교의 위치, 그 다음에 대형마트, 관공서, 병원, 주변의 도로의 소음, 그 다음 공장, 철도, 대형도로 유무 등 이건 집을 계약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. 복불복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야. 요즘 지도에 보면 도보 10분, 버스로 20분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. 여기서 첫 번째 팁 나간다. 지도 앱에 10분이라고 찍혀 있어도 한 번은 직접 걸어보세요. 신호가 많아서 실제로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언덕이 심해서 체감이 20분일 수도 있어. 그리고 출퇴근 하실 거면 출근 시간대에 한 번, 주말 낮에 한 번, 적어도 2번은 가보는 게 좋아. 낮에는 조용한데 밤에는 진짜 시끄러운 동네가 많거든. 특히 소음은 지도 앱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이죠. 그렇지. 그래서 숲에서 꼭 볼 걸 정리하면 1번 출퇴근 동선 실제로 한번 걸어보기, 2번 주변의 도로, 대도로, 공장, 철도 소음, 3번 학교 편의시설까지 실제의 이동 동선, 마지막으로 4번 밤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 번 더 체크. 이 네 가지 정도는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. 이제 숲을 봤으니까 그 다음 나무, 아파트 단지죠? 맞아. 단지는 숫자로 보는 게 좋아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. 1.2. 1.2? 뭐예요, 대표님? 세대당 주차 대수야. 세대당 주차 대수가 최소 1.2 이상이면 여긴 주차가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, 근데 이게 1.0 밑으로 떨어진다면 거의 매일 저녁이 주차 전쟁 확정이야.
퇴근하고 와서 집 앞에 세우지도 못하고 맨날 단지를 한 바퀴, 두 바퀴 도는 거지. 와, 이거 숫자로 들으니까 완전 실감 나네요. 그럼 단지 볼 때는 주차 대수부터 확인하는 게 1순위인가요? 상위권이야, 상위권. 정리해보면 단지에서 볼 포인트는 이거야. 1번, 세대당 주차 대수가 1.2 이상인지. 2번,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바로 연결이 되는지. 3번, 비 오는 날 유모차,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기 편한 동선인지. 마지막 4번, 단지 안에 동선 복잡하진 않은지. 지하 주차장에서 우산을 안 쓰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구조나 이거 하나면 비 오는 날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. 확실하죠. 장 보고 와서 아이 한 손 잡고 장바구니 들고 우산까지 들고 이러면 정말 힘든데, 그리고 또 하나, 같은 단지 안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얄동, 로얄층이 있어. 소음을 덜 받고 조망이 잘 나오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런 동층은 나중에 집값에서 수천만 원, 크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나기도 해.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, 여기 단지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층은 어디예요? 이거를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슬쩍 먼저 물어보는 거야. 자, 이제 숲이랑 나무까지 다 봤잖아요. 이제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. 이제 잎을 볼 차례야. 근데 집 안에도 막 보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참 쉬워. 첫 번째, 돈이 있어도 아예 바꿀 수 없는 것들. 두 번째, 고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것들. 먼저 바꿀 수 없는 것부터 볼까요? 좋아.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은 첫 번째, 집 방향. 남향인지 북향인지. 두 번째, 채광.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. 세 번째, 조망. 앞에 건물이 막혀 있는지. 네 번째, 구조. 방 배치, 동선이 답답한지. 이건 정말 타협이 안 돼. 살다 보면 이 방향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 벽만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현실은 거의 손대기가 힘든 구조야. 여기서 질문 하나.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있는 공간에 빛이 잘 들어오나? 이거는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그럼 돈이 많이 드는 하자들은 어떤 걸 봐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는 우리 모두가 탐정 모드야. 집주인이 옷장으로 슬쩍 가려놓을 수도 있고 커튼으로 살짝 덮어놨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,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확인. 첫 번째, 누수나 곰팡이. 두 번째, 수압. 세 번째, 보일러 상태. 네 번째, 창문 샤시 상태. 먼저 누수나 곰팡이는 한번 터지면 돈도 돈이지만 멘탈이 나가. 벽지, 모서리, 장롱 뒤쪽, 싱크대 밑, 욕실의 천장 구석, 이런 데는 손전등을 켜서라도 봐야 돼. 집주인 눈치 보이더라도 꼭 해야 하는 점검이네요. 그럼 두 번째는 수압은 방법은 아주 간단해.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면서 동시에 세면대 물을 틀어봐. 이때 물줄기가 갑자기 확 약해진다. 그러면 배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. 세 번째는 보일러. 세조 일자를 꼭 보세요. 너무 오래된 보일러이면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. 네 번째는 창문 샤시. 이것도 교체하려면 수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깨질 수 있어. 열어봤을 때 뻑뻑하거나 바람 새는 느낌이 있는지, 유리 사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지, 이것들을 꼼꼼하게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돼. 대표님,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검했잖아요. 근데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. 진짜는 서류에서 결정난다. 맞아. 집이 예쁜데 서류가 엉망이면 한순간에 내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어.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. 첫 번째, 등기부 등본. 두 번째, 건축물 대장. 등기부 등본에서는 집을
지금 파는 사람이 서류상 진짜 주인인지, 이 집에 대출, 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야. 건축물 대장에서는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 것은 아닌지, 허가를 안 받고 이상하게 구조를 변경해 놓은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. 그러면 이 두 장만 제대로 봐도 기본적인 안전 점검은 거의 다 되는 거네요. 그렇지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. 예쁜 인테리어는 내가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엉망인 서류는 내가 돈을 줘도 절대로 바로잡기가 힘들지. 근데 요즘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. 이럴 때 뭘 더 봐야 될까요? 좋은 질문이야.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체크리스트 하나가 더 생겨. 첫 번째, 세입자가 계약갱시 청구권을 썼는지. 두 번째, 세입자 만기 일자가 언제인지.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한번 행사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권리야. 이미 이 권리를 사용했다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주를 못할 수도 있어. 그리고 두 번째,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지, 집이 아직 안 팔렸다. 그럼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지. 이때는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협상에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야. 아, 그럼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볼 때는 언제 나가요? 이렇게만 물을 게 아니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, 정확한 계약 만기일,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. 맞아. 이것만 알아도 입주 일정 때문에 뒤늦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야. 대표님, 오늘 내용이 정말 풍부했는데 그래도 딱 한번 정리해 주세요. 좋아. 오늘의 핵심 완전 압축 해석할게. 집 보러 갈 때는 첫 번째, 숲. 절대 바꿀 수 없는 주변 환경. 출퇴근 동선, 학교, 편의시설, 낮, 밤의 소음. 실제로 2번 가보기. 두 번째, 나무. 아파트 단지의 체력. 첫째, 세대당 주차 대수 1.2 이상.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연결 여부, 로얄동, 로얄층은 어딘지, 비 오는 날 동선 상상해보기. 세 번째는 입, 집 내부의 본질과 하자, 방향, 채광, 조망, 구조는 타협이 안 돼. 누수, 곰팡이, 수압, 보일러, 창문, 샤시, 그리고 눈으로 안 보이는 네 번째의 서류 2장, 등기부 등본, 주인과 근저당 설정 여부, 건축물 대장상, 불법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.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, 계약 만기일자까지 이 5줄만 기억하면 돼. 와, 진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집 보러 가실 때 예쁘다, 괜찮다, 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숲, 나무, 잎,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여러분 이제는 불안한 예비 매수자가 아니라 집을 냉정하게 볼 줄 아는 점검 전문가가 되신 거야. 지금 당장 휴대폰의 메모장에 숲, 나무, 잎, 서류 2장, 마지막으로 임차인 여부, 이 5줄만 써두고 집 보러 갈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.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제가 세종에서 늘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요. 대표님, 오늘도 현장감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. 나야 고맙지.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땅야야 고생했어.